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사영 강사입니다. 자, 공지사항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에게 직접 배우실 신입 영업인을 모집합니다. 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팟캐스트 영업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 다운받으시면 영업의 신, 거기에 예전에 제가 정상현의 세일즈 노트니 이런 게 쭉 컨텐츠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쪽에 업로딩을 못 해갖고 참 송구한데, 사실 유튜브 방송 또 음성 따갖고 올려도 되긴 하는데 제가 신경을 좀 못 쓰고 있네요. 하여튼 그 영업의 신 그 컨텐츠, 그 팟캐스트 좋은 컨텐츠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정상윤 강사의 세일즈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보험 영업인을 좀 때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입 영업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제가 실제 코칭을 해갖고,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는 어느덧 꼰대가 돼버렸는데, 실제 영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들을 제가 상황에서 이제 팀 미팅 하듯이 하면서 계속해서 사실 그분들 다 이제 억대 연봉 됐거든요.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것들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정말 실전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코칭해주는 이런 것들이 원래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응모하시는 분은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그걸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녹음하고 다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입 영업인, 이거 뭐냐면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자격 조건은 보험이든 화장품이든 어느 영업인은 관계없어요. 어느 영업인 그 영업의 그 원칙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신지 일단 6개월 미만자, 신입이어야 돼요. 신입. 이왕이면 뭐 바로 시작하신 분도 좋고,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성장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코너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신입 영업인 육성 프로그램, 코칭 프로그램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실전으로 해갖고. 그래서 여기에 모집하실 분들은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어느 영업이든지 관계없다. 전화 영업도 상관없어요. 콜 영업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다 제가 강의하는 데니까. 일단 영업 시작하신 지 6개월 미만자. 이왕이면 더 신입일수록 좋아요. 이제 시작하신 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방송이 이렇게 우리가 이 스튜디오가 촬영하기 가능한 데가 이 서울의 용산역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아침 일찍. 왜냐면 저도 뭐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낮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밤늦게 아니면 밤늦게라고 말씀드리면 한 저녁 8시쯤 이후, 또는 아침 시간에 아침 일찍 뭐 8시나 7시 반, 그러니까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 서울 용산역 쪽에 있는 저희 제가 있는 스튜디오에 일주일에 한 번에서 2회 정도 방문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쨌든 그러면 저랑같이 이렇게 하는 거 얼굴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전혀 없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제가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맨날 이제 일주일 동안 영업에서 뭐 현장에서 거절당하고 깨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걸 다 실질적으로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요. 그걸 생동감 있게. 이왕이면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 유튜브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도움 받으신 분이 많다고 하니, 이번에는 좀 더 또 신입들한테 유익한, 또 그런 내용을 보면 좀 오래 영업하신 분들은 초심을 또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지금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에 본인의 소개, 양력, 그리고 왜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 요 밑에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에다가 저한테 이 신입 영업인 코너에 지원한다. 그런 다음에 지원서, 그래서 무슨 어느 쪽에 도전했는지, 왜 했는지 자기소개서. 중요한 건 이거 딱 2명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여러 명 해드리고 싶지만 방송이라는 거의 특성상, 그러니까, 내 장담컨대 여기 지원하신 분은 반드시 내 억대 연봉 만들어드려요. 현장에 같이 제가 동행하거나 조인터까지 해드려서라도 반드시 제가 억대 연봉 그 분야에서는 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시간도 오래 안 걸립니다. 보통 저한테 코칭 받으시면 6개월에 그런 실제 그렇게 달성됩니다. 항상 경험상. 그러니까 많이 뽑지도 않아요. 딱 정확히 2명이에요. 왜? 한 명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그 다음에 나이 좀 어리신 분, 나이 좀 있으신 분,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할 생각인데, 딱 2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전하실 분들 정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안 가르쳐 드려서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2분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코너는 그분이 진짜 급여로서 진짜 뭐 1000만원이든 뭐 이렇게 자기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가 그 코너를 계속 육성 프로그램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마 이렇게 인원수가 세팅이 되면 아마 다음 달부터 이렇게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그 진짜 저 아시겠지만 좀 혹독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아닙니다. 혹독하게 가르치는 코치니까 마음의 준비되신 분들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오늘 주제는 이제 가만 고객 발굴 마지막 편입니다. 여러분들, 가만 고객 발굴 마지막 편. 요 강의 내용은 어쩌면 그 보험 영업인들한테 많이 해당되실 거예요. 자, 요즘에 여러분 이관 고객 영업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그 소개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유료 DB를 사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보험사나 아니면 어떤 세일 조직이든 전임자가 그만뒀을 때, 그죠? 전임자가 그만뒀을 때 그분들이 그 관리했던 고객들을 받아갖고 이관 고객이라고, 회사마다 무슨 뭐 땡큐 고객, 감사 고객, 블루 고객 다 틀려요, 명칭이. 이관 고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관 고객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내용도 사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길지만 핵심만 오늘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난이도가 있죠. 가능성. 난이도라는 건 뭐냐면요, 만나는 난이도. 여기는 계약 가능성. 여러분도 어쨌든 대개 영업 조직마다 틀리고 상품마다 틀리겠지만, 대개는 이관 고객을 받으면 그 사람이 계약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후임 담당자한테는 사실 커미션이 거의 없죠. 아주 조금 유지수당 같은 거 발생하지. 근데 사실 고객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상품에 따라서, 물론 상품이나 판매하는 세일즈에 따라서 이 유지, 계약에 대한 AS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당 전임자의 계약을 받는 것만으로도 소득적으로 증강이 많이 되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신규 계약 발생했을 때 커미션을 다 주고 수당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유지 계약 고객을 받아봐야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은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신규 고객 창출보다 좀 더 만나기가 쉽고, 근데 만나기 쉽다고 여러분들 꼭 계약이 잘 나오는 건 또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 이관 고객 영업을 많이 선호하신 분이 있는데, 요즘 프로스펙팅 창출이 어려우니까요. 그것도 여러분들 이 후반부 강의에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마지막 강의가 소개입니다. 저한테 소개 강의 나중에 배우시면 소개받는 게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들은 깨우칠 거예요. 아주 이관 고객 영업 안 하시게 돼요. 소개받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네, 맨 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마지막 강의가 소개 강의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소개 제일 잘 받는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저처럼 소개 쉽게 받는, 저는 소개 고객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선별해서 영업할 정도니까. 지금 제가 다시 현장 영업으로 되돌아가도 저는 소개 영업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냥 소개받기 그렇게 쉬운데 뭘 그 DB를 사고 무슨 인공고객 받습니까? 그죠? 네, 그거는 이 세일즈 7단계 마지막, 결국은 가만 고객부터 시작해갖고 소개를 통해서 다시 리턴하는 것이죠. 그건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 고객 영업할 때, 자, 여기서 이게 뭐라고요? 이제 난이도, 만나는 난이도, 이거는 계약 가능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이관 고객 받았어요. 그러면 자, 보통 네 가지로 분류돼, 네 가지로. 자, 아무 때나 오라는 고객, 별 관심이 없는 고객, 이상한 고객. 여기는 다 보셔야. 잠깐 끊겼네요. 네. 아무튼 아무 때나 원하는 고객, 별 관심 없는 고객, 이상한 고객.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절대 계약 안 나와요, 잘. 그런데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계약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은 거절이 심한 거예요, 항상. 나한테만 심한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항상 이 세일즈의 대원칙은 뭐냐면, 거절이 심한 고객일수록 오히려 진짜 만나면 오히려 계약 잘 나와요. 큰 계약 나와요. 그리고 까칠한 고객일수록 만족시키면 오히려 계약 유지가 잘 되거나 확장이 일어나요. 왜? 그 까칠한 사람 만족할 정도면 주변 사람들이 그게 해피콜이 온단 말이죠. 소개가 막 터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항상 세일즈는요, 그 고난과 이 시전에서의 정말 성공의 싹을 잡아내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지만 그것을 견뎠을 땐 반드시 보상이 옵니다. 자, 이 아무 때나 오라는 고객,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했겠죠.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 전임 담당자 저 그만두고 이렇게 하고, 예, 고객이 아무 때나 오세요. 예. 자기가 무슨 계약 유지했는지도 몰라. 예. 이런 분들은 가봐야
계약이 절대 안 나와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약속 자꾸 펑크 내거나 말도 없이 그분들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원래 여러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가 안 되신 분들은 계약이 나오기도 되게 어렵고, 계약이 나왔다 하더라도 항상 또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인간에 대한 기본 매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일즈 한다고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에 대한 기본 매너가 안 되신 분들은 되게 뭐가 안 돼,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큰 기대하지 마세요. 특히 가장 안 좋은 게, 그게 아무 때나 오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을 비우고 가세요. 물론 가끔 계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아무 때나 오리라는 분이 계약하는 건 못 봤어요. 관심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방문에 대한 거절이 굉장히 심한 고객, 컨택에 대한 거절. 됐어요? 연락 주지 마세요. 아예 저 관심 없거든요.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왜냐면 진짜 하기 싫었었는데 그 전임자 때문에 억지로 했어. 근데 결국은 또 그만뒀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폭발한 거죠. 또는, 아니면은 요런 거죠. 전임 담당자가 친한 지인. 이거 뭐예요? 친한 지인이라도 들어줬더니만 말도 없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뚜껑 열리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전화했더니 나 줄이고 싶다고. 자, 보험의 경우에는 감액을 문의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할인 요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들은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여기서 계약 나,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자, 방문에 대한 거절이 심한 이유는 뭐예요? 상처받은 거죠, 대개는. 그죠? 믿음 줬더니 상처 줬어. 그죠? 그런 분들은 그것만 넘어가면 다시 믿음을 봐.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믿는 사람은 또 믿게 돼 있어요. 특징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거절이 심하냐? 크게 상처받은 거예요, 이게 특징이.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거절에 대한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상품 들이댈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저희 회사 담당자로서 정말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객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실망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그래도 베꾸는 싶습니다. 어제 저희 회사 고객이신데요. 어떻게든지 만나세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면 막 만나면 얘기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상품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신뢰를 다시 회복하면 그분은 또 계약해요. 인간은 생각보다 망각이 심합니다.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임 담당자가 친인 지인 이런 분 되게 많았어요. 다짜고짜 싫다 그러는 거야. 그 계약 히스토리 같은 거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친한 친구였어. 특히 전임 담당자의 초기 계약들은 지인 계약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임 담당자, 전임 설계사나 영업인의 초반 계약은 되게 친한 지인인 경우가 많아요. 결국 뭐에 들어준 거 아니에요? 영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들어줬는데 되게 전임 담당자가 잘 됐으면은 안 간뒀겠죠. 잘 안 됐으니까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그만둘 때 그래도 일일이 다 연락하고 그만둔 사람은 힘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슬그머니 사라지죠. 그러면 또 그 고객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친한 친구라고 상품도 잘 못 따지지도 않고 들어줬는데 그런 일 당하니까.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된 분은 짜증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계약해요. 왜? 의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특징이. 그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인간적인 신뢰를 쌓으면 의리를 만들어 놓으면 또 계약을 또 해요. 인간은 망각이 쉬워요, 생각보다. 상처를 치유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리바운드가 일어납니다. 자, 감액을 문의하는 고객. 이것도 뭐겠어요? 상품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아예 해약을 하거나 상품에 대한 끝내는 게 아니라 감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특징이. 니즈가 딴데, 보장성 보험에 대한 감액, 그러면 저축성 보험에 니즈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니즈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기 싫다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오히려 항상 이 강한 거절에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인생이. 세일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계약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 그럼 또 여기 뭡니까? 가능성은 만나기는 이 뭐예요? 난이도 되게 높은데 가능성. 여기도 지금까 소위 말하는 계약 가능성이 떨어져요. 전임 담당자가 친인치였던 고객. 성이 틀려 알고 보니까 외가 쪽 친척이야.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계약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씨가 틀린데 알고 보니까 전임자하고 친인척 관계를 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혈연 관계는 어쨌든
그거는 좀 계속 연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특히 보험 경우에는 이런 경우. 하나, 두 개 딱 단일 계약으로 큰 계약 갖고 있는 사람들. 자, 대개 영업자들은 이런 경우에는 옳았구나. 야, 돈 많은 고객이구나. 내가 가면 이 정도 들이대면 또 하겠지. 천만의 말씀 계약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느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한두 개 정도의 단일 계약만 유지하신 분들은 되게 리베이트, 기브앤테이크가 되게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전임자가 뭐 세무 컨설팅을 해준 조건으로 계약이 나왔다든지 뭘 해주는 조건으로 딜을 한 거죠. 딜. 그 고객의 애로사항 뭘 해결해 준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했거나 뭘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고객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은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일 계약으로서 한두 개 큰 계약이 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제 경험상 계약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잘 안 나와요. 예. 자, 오히려 여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기도 쉽고 계약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관 고객 영업할 때 가장 빨리, 가장 우선적으로 만날 고객의 특징이 여기에요. 유지 계약이 많은 고객. 예를 들어서 보험으로 막 7개, 8개 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종신보험도 있고 보장성 보험도 있고 뭐 암보험 다 갖고 있어. 내 거 할 게 없겠네. 아니야, 가면 또 해요. 또 해요, 항상. 자, 제 실전 사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주식도 하고 있었지만 영업을 좀 할 때였습니다. 제가 소개를 받아갖고 그 부평 상동역 쪽이었을 거예요. 거기 그 상가에 있는 옷 장사, 옷 가게를 이렇게 하시는 사장님 많으세요. 여성분이신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소개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되게 좀 활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소개자 얘기하고 하다가 보험에 툭 했더니 자기 뭐 보험 말도 말라고 그 보험 몇 개 가입하셨어야 되니까 대충 글쎄 나 엄청나게 많이 가입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몇 개예요? 착해 물으니까 잠깐 있어 보라고. 자기 이렇게 저 카운터 쪽에 이렇게 있더니 무슨 큰 가발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난 등산 가방인데 큰 가발. 그 안에 그 보험증권이 21개가 있어요. 21개. 깜짝 놀랐어요. 난 지금까지 보험증권을 그렇게 가게 회사 사업장에다 두는 분 처음 만난 데다가 가방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충 세보니까 20몇 개 됐어요. 진짜. 그리고 이분은 옛날에 그 첫 직장이 새마을금고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제였을 거예요. 공제. 그래서 무슨 공제 계약했다가 교통사고 좀 나갖고 보험금 타먹는 재미를 알게 된 다음부터 돈만 생기면 보험 가입해갖고 지금까지 단 보험을 하나도 안 깨시는 분이었어요. 다 옛날에 듣도 보지도 못한 태양생명 무슨 뭐 안국화 다 갖고 있어요. 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무슨 이게 보물 단지도 아니고 무슨 가게에다 이렇게 가방에 들어두시냐고 그러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난 이게 보물 단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나한테 생활비 주겠어. 지혜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보험 얘네들이 다 나이 들어서 내가 은퇴하면 날 먹여 살릴 자식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아껴야 되지 않냐고. 그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보험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 더 하시라고. 왜냐? 21개 있으신 분들은 하나 더 하라면 또 해요. 왜? 여러분 항상 신발도 평생 고무신 신는 분한테는요 부츠를 못 팔아요. 이게 평생 자전거 타신 분한테 차 못 팔아요. 차 있으신 분한테 더 좋은 차를 판매할 수 있는 거고 신발 많으신 분한테 구 하나 더 팔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세일즈의 대원칙입니다. 보험 많으신 분들은 또 해요. 특징이 왜? 보험을 좋아하니까. 그냥 그랬죠. 더 좋은 거 있는데 하나 하시죠. 그게 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종신보험 기능이 있으면서 유니버셜이 기능으로도 저축도 되고 하는 그런 쭉 하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네. 어떻게 이런 게 나왔냐고. 그 자리에서 아들 둘 거 딱 계약했어요. 바로. 두 건 바로 나왔어요. 그날. 유지계약이 많은 고객을 무조건 찾아가세요. 또 합니다. 조금만 정성을 보이면. 두 번째, 계약을 똑같죠? 오래 유지한 고객. 보험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이분들은 또 해요. 특징이. 그러니까 유지한 고객들 깨고 새로운 거 가입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해요. 더. 기존에 있는 계약 자꾸 깨고서 이렇게 리모델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또 해요. 또 특징이. 그 다음에 담당자가 자주 안 바뀐 고객은 또 좋아요. 담당자가 오래도 관리했으니까 나에 대한 마음 안 주겠지. 천만의 말씀. 담당자한테 오래도록 관리받은 고객들은요, 이게 이 세일즈맨은 특히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애착도를 할지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가면 또 해요. 또 저도 이제 우리 사장님, 우리 고객님 제가 계약 맡게 되는데 저 신규 계약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해줘요. 또 이게 특징이. 그래서 여러분, 자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가야 할 고객 여기입니다. 계약 많은 고객, 계약 오래 유지한 고객, 담당자가 자주 안 바뀐 고객. 여기서 제일 많이 계약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길 가세요. 여기 방문에 대한 거절 심한 고객, 전임 담당자가 친한 지인이었던 고객, 감액 등을 문의한 고객. 여기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가세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아셨죠? 여기 가시고 여기 가시고 여기 가보시고 이상한 고객들 중에서도 진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일단 만나긴 쉬우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가시는 거 제일 나중입니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관 고객을 여러분이 배정받으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스펙팅을 전화 통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자, 처음부터 만약에 여기 가고 여기가 무슨 일 되겠어요? 아유, 안 되나 보다. 그죠? 여러분들 이관 고객을 좀 받았는데 처음부터 여기 가서 박살나고 여기 가서 헤매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안 하게 돼 있죠? 그 계약 놓치는 거예요. 항상 가만 고객도 여러분들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가야 할 곳이 우선순위. 항상 호흡 문제, 항상 타이밍 싸움이 항상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 똑같은 고객인데도 분명히 여러분들 만나는 고객분들 뭔가 보험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한테 안 하는 것이지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야,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처음 만나신 분도 있지만 예전에 해봤던 경우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안 하는 이유는 나한테 안 하는 것이지 그 서비스가 필요 없는 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꼭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 고객을 만날 때도 항상 순서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 왜? 사람은 아침 저녁 마음이 바뀌니까. 그죠? 이 새해 마음하고 연말 마음하고 여름 마음하고 가을 마음이 다 틀리니까 이게 흐름이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만 고객 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만 고객들을 어떻게 컨택을 할 것인가, 타이밍과 리듬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것이 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 강의 꼭 숙지하시고 한번 본인의 지금 해당되는 사항들 정리하셔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앞에 공지해드렸죠. 저에게 직접 배우실 신입영업인 모집합니다. 저를 통해서 한번 억대 연봉 어느 분야와 관계없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예, 지원서 우리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업인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4주 안에 또 업데이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훈 강사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